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중전하고 그리고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스톱했죠.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안 그래도 공중전 이겼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J-35 도입한다고 하니까 인도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러시아의 수호이 57밖에 없었죠. 뭐 미국이 F-35 인도에 팔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파키스탄의 육군 원수가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파키스탄이 입장이 바뀌어서 아마 미국의 압력을 좀 받았나 봅니다. 또는 다른 어떤 대가를 보장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 J-35 스텔스 전투기 안 사.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급하게 스텔스 전투기를 사야 할 이유가 그 절박함이 다운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 조금 배짱을 튕기던 러시아가 이제 인도가 안 살 것 같으니까 갑자기 다시 저자세로 나오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호이 57 판매를 제안했는데 거기다 1+1으로 추가로 또 수호이 35에 대해서도 똑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다 사가라. 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수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예상은 전 세계 국제정치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만이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해도 이 야당인 국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국방예산 증액을 못하게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방비 증액 압력을 넣으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대만도 전력 증강비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무기를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 첫 스타트가 어떤 무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이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벌여 현재 GDP 대비 2.45% 수준인 국방비를 당장 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구매 대상 무기로 미국제 자주포가 1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제 M109A6 팔라딘 자주포 도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했던 대만이 후속 모델인 M109A7 자주포의 대량 도입을 추진한다고 대만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노후화된 M109A2 모델 225문과 이보다 더 낡은 M44 48문, 자체 개발한 T69 45문 등 318문의 155mm 자주포 전력을 보유 중인데요. 대만은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을 통해 1차 도입 물량만 168문을 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만은 900억 대만 달러, 미화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해 M109A7 168문과 M992A3 탄약 수송 장갑차 수십 대, 엑스칼리버 유도포탄 등의 탄약을 대량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M109A7 자주포는 2018년 처음 공개된 M109 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차체를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로 교체하고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모델인데요. 현재 주포는 39 구경장 155mm 곡사포지만 현재 진행 중인 M109 52 개량 프로그램에 따라 52 구경장의 신형 주포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은 39 구경장 155mm 곡사포에서 엑스칼리버를 쏠 경우 최대 40km, 52 구경장 155mm 곡사포에서 동일탄을 쏠 경우 최대 70km 거리에서 대함 타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주포 도입 옵션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한국 돈 14조 2천억 원에서 최대 23조 6천억 원 수준에서 책정될 특별 무기 도입 사업 예산으로 미국에서 대량의 무기를 조달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자주포를 시작으로 어떤 무기가 얼마나 도입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그냥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9년에 대만은 팔라딘 자주포 M109A6 버전이죠. 그 팔라딘 자주포 40문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생산했죠.
생산해서 다 생산해서 납품 딱 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든은 이 중국을 은연중에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취해왔죠. 겉으로는 그런 거 아닌 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도와주고, 그래서 중국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만의 무장을 약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바이든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의 무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왔어요. 그러던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야, 이거 불감청 고소원이구나 해서 이 팔라딘 자주포 마음은 주려고 만들었던 거, 야, 니들 급하니까 니들 안 돼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크라이나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은 제대로 된 자주포 전력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지금 나토 GDP 대비 5% 군사비 지출해.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도 GDP 대비 5% 해. 우리 한국에도 이제 곧 들어올 압박입니다. 그 대만에게 이제 압박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수년 내에 전쟁한다고 하는데 대만 국방비가 GDP 대비 2.45%에 불과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대만 정도 되면 폴란드 정도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죠. 지금 당장 5%, 앞으로는 7% 이렇게 써야죠. 전쟁한다는데 중국이. 그런데 여당도 문제가 있고 또 야당도 발목을 잡아서 국방비 증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누가 봐도 발목을 잡기 힘든 상황이 됐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안 올려? 그럼 니들 관세 올릴 거야.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비 안 올려? 그러면 관세 35% 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비를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당장 5%는 힘들고, 자, 그래서 일단 미국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자. 우리 니들 거 살게. 자, 이렇게 돼서 니들 거 사는 대신 조금 낮추자.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109A7 요거를 도입한다. 168문 도입한다. 화끈하게 지른다 라는 건데, 차체가 커졌죠.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적용해서 커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유 공간이 생겼죠. 반자동 이 장전 장치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중국 함정들 공격하기 위해서 유도 포탄을 사겠다는 거예요. 엑스칼리버. 이 엑스칼리버 한 발이 10만에서 12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건데, 예전 같으면 야, 포탄 한 발, 155mm 포탄 한 발에 1억 5천만 원 미쳤다 미쳤어 라고 하겠지만 요즘 같으면 싼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중국 함정들을 이거 한 발로 무력화시키면 굉장히 싼 겁니다. 작기 때문에 여격도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대량 도입하는데 문제는 이 M109A7 현재 버전이 39 구경장, 이 포신이 짧으니까 이게 엑스칼리버 집어넣어도 40km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이 계획 중인 M109 52 구경장, 이건 포신이 기니까 우리 K9 자주포하고 똑같은 길이의 포신입니다. 포신이 기니까 더 멀리 날아가요. 70km. 70km 정도 되면 대만 해협의 절반 정도는 커버가 되죠. 자, 이거 좋다. 이거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군사력이 강화될지, 또 앞으로 한 23조 6천억 원 정도 맥시멈 그거 가지고 무기 산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가 대만으로 들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술 이전과 인도 국산 장비 탑재 이슈로 협상이 결렬 수준을 밟았던 인도의 수호이 57E 전투기 구매 협상이 러시아의 입장 변화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인도의 요구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인도 측에 전했는데, 인도가 주도하는 이 사업 과연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이 인도 정부와 힌더스탄 에어로노틱스 측에 수호이 57E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수호이 57E의 소스코드 완전 공개와 인도산 장비 통합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로스텍이 현지 시각 7월 6일 발표했습니다. 로스텍은 우리는 수호이 57E 전투기를 인도에서 생산하기 위해 전투기 소스코드에 대한 인도의 접근을 모두 허용하고 40에서 60% 수준의 현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이에 따라 수호이 57E 전투기에는 인도산 아스트라 미사일과 루드람 대레이드 미사일,
비루팍시아 에이사 레이더 같은 고유 모델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인도의 소스코드 공개와 현지화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인도 공군의 긴급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4년 내에 최대 30대의 수호이 57E를 납품하는 것은 물론 2030년대 초반까지 최대 100대의 수호이 57E 인도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더해 레이더, 엔진, 스텔스 설계와 항공 전자기술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 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AMCA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이 계약과 별개로 117대 규모의 인도 중형 전투기 사업에 수호이 35M 모델도 같은 조건으로 제안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러시아가 수호이 57E와 수호이 35M의 소스코드와 설계기술 모두를 인도에 제공하고 인도가 이를 바탕으로 현지화된 수호이 57과 수호이 35를 생산하는 초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러시아와 무기도입 사업의 마이너스 손 인도가 손을 잡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수호이 57을 긴급 도입하겠다 라고 하니까 야, 니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야, 돈도 좀 더 내고 기술 이전 야, 웃기지 마. 자, 이렇게 나왔던 러시아가 입장을 확 바꿨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키스탄의 입장 변화 때문이었죠. 자, 이 그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게 이 비루팍시아 에이사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인데 이걸 집어넣겠다. 자, 이걸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 레이더를 집어넣으면 이 레이더와 연동되는 모든 무기체계들의 소스 코드가 있어야 이거하고 연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무장, 전투체계 전부 소스 코드를 다 내라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야,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지 라고 하다가 이 파키스탄이 J-35 이거 안 산다. 파키스탄이 뭐라고 하면서 안 산다고 했냐? 그거 중국 방산업체 배만 불려주는 거지 그거 안 산다. 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야, 그러면 우리는 안 사. 뭐 급하지 않잖아.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러시아가 저자세로 나오면서 다 사라. 우리 소스코드 전부 다 줄게. 거기다가 수호이 35 그 소스코드 다 줄게. 그리고 이 30대는 니들 급하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기존 모델로 납품하고 그 다음부터는 니들 현지 생산해라. 뭐 레이더 집어넣고 다 넣어라. 그리고 니들 무장도 다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모든 무기 성능이 다 거짓말이죠. 카탈로그 성능 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이게 러시아의 종특인데 근데 또 인도는 뭐 역시 또 그것도 비슷하면서 거기다 추가로 무기 하나 개발한다 그러면 30년, 50년 걸리는 건 뭐 다반사죠. 완전히 일상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러시아가 야, 우리 기술 다 줄게 했다가 차일필 미루고 또 그 기술 받아서 또 한참 걸리는 이 인도의 특성상 이 기술을 가지고 정말로 전투기 수호이 57을 만든다면 파키스탄하고 평화협정 체결한 이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